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어제 열린 911 추도식에서 거의 실신 정도의 컨디션으로 행사장을 일찍 떠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의사는 폐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폐렴 치료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캠페인 일정을 취소했고 폐렴 증상은 건강 이슈를 캠페인 이슈로 공식화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폐렴 증상도 숨겨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 스윙 스테이트 유권자의 지지율 격차는 주말을 지나면서 크게 좁혀졌습니다. 911인 어제 시애틀 시역스 선수들은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모두 경찰의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49ers 쿼터백이 시작한 국민의례 거부는 풋볼에서 축구, 발리볼 선수, 참전 용사에게까지 퍼져갑니다. 반면 USA 투데이는 목적은 숭고하나 방법이 잘못됐다는 여론을 실었습니다. 북한은 최근 5차 핵실험에 대해 미국이 더욱 강한 제재 위협을 하자 북한은 의미 없는 행위라고 비웃고 또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LA타임스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중국이 벌주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전하고 중국은 이미 핵국가 북한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5가지 개인 유형과 비즈니스 관계에 관한 흥미있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전해드린 그 헤드라인 뉴스 모든 것에 앞서서 아마 라디오 방송국 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전부 한국에서 발생한 오늘 새벽에 2차례였었죠. 한 시간 간격으로 3시 때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4시 때에 5.2도와 5.8도의 그야말로 그 강진이죠. 그런 그 지진 그 이후의 속보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모닝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는 동안에 혹시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은 전해드리기로 하고 그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두 번째 지진, 많은 사람들이 그 여진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또 다른 지진이더라 했었던 강도가 5.8이었고 그리고 이제 지진이 일어났었던 그 현장인 80층의 아파트먼트의 뭐 10층이나 62층에 살고 있는 많은 그 주민들이 YTN과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분들은 모든 것이 뭐 집에 있는 것이 깨지지는 않았고 심하게 흔들렸고 어떤 분은 그 좌우로 흔들렸고 어떤 분은 이제 상하로 흔들려서 마치 그 아파트먼트가 붕 뜨는 것처럼 본인이 공중에 뜨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진도 뭐 4.8, 4가 조금 넘는 곳에서도 어떤 경우엔 그 지진의 그 성격에 따라서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내리고 깨지고 심지어는 집 안에서도 유리창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책들이 내려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죠. 그런데 강도가 그 5.8이었는데도 왜 그러는가 의문을 많이 가지실 텐데 물론 그 리터 그 진도 규모 이런 것을 이제 세계적으로 그 리터라는 찰스 리터가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의 지질학자가요 1935년도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진도가 4대일 때, 5대일 때, 7대일 때 노스트리치 지진을 경험하신 분들은 너무나 그 생생하게 그 진도 같은 것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 진도가 5.8에서 7.4, 7.2 이때의 그 강도 같은 것은 뭐 10배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지진의 그 진도 같은 것을 이제 완전히 그 절대적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그 찰스 리터 거에다가 그 국가마다 약간 그 국가의 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정에 맞춰서 수정된 형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뭐 12단계의 그런 그 수정된 그 메르칼리 진도로 사용이 되고 한국에서도 2001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진도를 제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지진대에서 그 지진대라는 것은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미국처럼 큰 나라인 경우는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른 그 지진대가 있잖아요. 최근에는 뭐 산타모니카 지역에서도 새로운 지진대가 나왔다, 뭐 강하다, 생각보다 강하다 하는데 그런 차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진도가 5.8로 상당히 그 강했어도 캘리포니아에서 경험했었던 그런 것들과는 달리 그 인명 피해라든가 재산 피해는 그다지 예상보다는 그 캘리포니아 주민이 생각할 때는 크지 않았다라고 뭐 여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북 울산 그쪽 지역이잖아요. 그 공장에서 벽에 금이 가고 이런 것들이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주 그 오렌지 카운티 풀루턴 그때 진도가 몇이었죠? 5.8까지는 안 됐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모든 그 아파트먼트도 전부 그 금이 가고 했었잖아요. 이런 것까지는 이제 날이 밝으면 한국에서 저녁 때 발생을 했고 이미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지금 여름이 아니니까요. 밝으면서 그 정도는 많이 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다행인 것은 뭐 일단에 어떠한 뭐 그 떨어지는 물건에 맞았다든가 텔레비전 이래서 병원으로 옮겨진 그 환자는 있지만 큰 그 부상은 이번 지진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그 정도 말씀드리고 지금은 뭐 카카오톡을 비롯한 또 메신저가 다 한 1시간 정도는 중단됐다가 다시 가동이 되니까 혹시 주말에 많은 것으로 바쁘셔서 미처 신경 쓰지 못하셨고 아침 뉴스도 스킵을 하셨던 그런 분들께서는 한국에서 5.2와 5.8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느꼈다 하는 것이 이제 한국적인 표현이잖아요. 전국에서 느낄 수밖에 없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캘리포니아라는 나라랑 비교할 때도 면적의 그 차이, 면적은 다 작지만 인구가 너무 많이 몰려 살기 때문에 그 작은 면적에요. 그 이제 상대적인 평가로 보면 미국과 같은 거대한 땅덩어리와 평가를 하자면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뭐 5.8의 지진이 어디서 일어났다. 만약에 로스앤젤레스 지역 지점에서 비슷한 곳에서 일어났다. 진앙지가 그럴 경우 널리 이렇게 퍼져가잖아요. 어디까지 느끼는 그렇게 그 생각하시면 경상북도 뭐 울산 인근과 서울 더군다나 이제 서울은 인구가 집중적으로 그 살고 있기 때문에 수천만 인구잖아요. 당연히 그런 그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상상 내지는 그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정말로 이게 그 중요한 뉴스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어제 그 9.11 그 추도식 15주년이잖아요. 물론 그 대통령도 갔고 여러 가지 그 의미 있는 그 행사들이 진행이 됐고 말들도 오고 갔는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 이슈 하나 때문에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어제 아침 한 9시 그 30분경쯤에 행사장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1시간 30분쯤 그 행사장에서 서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나지 않았는데 행사장을 떠나니까 당연히 그 포커스가 집중이 됐고 행사장을 떠날 때의 모습도 힐러리 클린턴이 아파 보였고 대기하고 있던 자동차에 탔는데 그 자동차와 힐러리 클린턴이 있는 곳에 약간의 그 이제 발을 내려가야지 되는 그런 그 디딤목 같은 것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내려가면서 무릎이 휘청했고 신발도 벗겨져서 MBC 텔레비전은 신발 벗겨진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는 차 안에서 뭐 실신한 상태였다. 그를 그 옆에서 그 경호하던 경찰에 따르면 졸도였다. 이런 그 표현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뉴욕에 그 딸 그 첼시 클린턴의 집이 있기 때문에 첼시 클린턴 집에서 90분 동안 휴식을 하고 나오면서는 뭐 뉴욕의 날씨가 뷰티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수없이 도널드 트럼프가 특히 올해 1월부터는 힐러리 클린턴이 뭐 에너지도 부족하고 많이 아프다. 뭐 연설할 때마다 기침하고 2012년도 국무장관일 때도 그때도 뭐
뭐였죠? 그때도 아파서 아무튼 한 달 동안이나 결국은 장염, 바이러스성 장염 때문에 실신할 때 머리를 어디에 부딪혀서 이제 뇌진탕, 혈전까지도 나왔었고, 한 달 동안 장관 업무를 보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2013년도에 완전히 회복됐다는 그런 건강 진단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연설 도중에 자주 앉아 있고 뭐 등에 벽에를 받치고 후보가 앉아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보이고면서 건강 이슈가 문제가 됐었는데 어제 중요한 행사장에서 행사를 다 치르지 못하고 나갔고 거의 실신 상태였다고 하고 하니까 워싱턴 포스트도 더 이상 힐러리 클린턴의 건강 문제는 그냥 루머가 아니라 이제는 공식적인 대선 캠페인의 이슈가 됐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 캠페인 측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빨리 후보의 건강 상태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첼시 클린턴의 집에 가서 쉴 때도 그랬고 쉬고 나와서도 계속 이게 너무 더웠기 때문에 굉장한 더위를 먹었고 또 어떠한 탈수 증세가 조금 있었다. 어제 힐러리 클린턴이 뉴욕에 911 추도식에 참석했을 때 뉴욕이 실제로 더웠습니다. 아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82도가 됐으니까 굉장히 더웠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그리고 나서 어제 일요일 저녁이 돼서야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의사가 힐러리 클린턴이 사실은 금요일에 폐렴 진단을 받아서 항생제를 투여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차이가 지금 많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 정도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도 그것도 왜 의사가 폐렴 이제 진단을 받았다라는 것을 밝히게 됐냐면은 비디오 테이프가 나오고 나서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사람들의 부축을 받는 장면, 신발이 벗겨지고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누워버리는 이런 장면들이 드러나고서야 폐렴 증세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AP통신을 비롯해서 CNN 방송이라든가 많은 언론들이 더 이상은 힐러리 클린턴의 건강 문제를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없어지게 된 것이라고 얘기한 언론은 힐러리 클린턴을 많이 지지했었던 언론이요. AP는 조금 제외하고요. 왜냐하면 이메일에 관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듣기 싫은 소리를 했었으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CNN 방송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초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할까 했었던 산제이 굽타의 경우는 폐렴이 탈수 증상을 일으킬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캘리포니아주에 선거 캠페인을 하러 가기 전에 쉬어야지 된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나서 완치가 되고 나서 다시 캠페인을 시작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힐러리 클린턴은 오늘과 내일 이틀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캠페인 일정을 완전히 취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워싱턴 포스트뿐만이 아니라 의회 전문 신문 더 힐 같은 것도 결국은 대선이 건강에 이슈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NPR 방송은 폐렴 사실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대선 캠페인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모든 장소에 다 가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그 가운데는 아픈 사람도 있고 폐렴의 경우는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전염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후보가 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허그를 하고 입김을 교환하고 하면서 충분히 감염될 수도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NPR 방송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다면 어제 아침에 첼시 클린턴의 집으로 가기 전에 이미 폐렴 증상을 금요일에 진단을 받았다면 알고 있었는데 왜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게 이제 힐러리 클린턴의 투명성. 뭔가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저 정도가 되더라도 쓰러지고 하는 거의 쓰러지는 비디오 테이프가
이제 드러나고 공개되고 나서야 할 수 없이 폐렴 증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해서 결국은 정직성에 이제 또 다른 그런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고, 드로지 리포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정말로 그 신났습니다. 지금 뭐 이슈를 이것에 관해서 12가지도 넘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거봐라. 드로지 리포트가 계속 힐러리 클린턴 건강이 나쁘다고 얘기한 것 증명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요. 뭐 여러 가지, 그 워싱턴 포스트조차도 이제 건강은 대선의 이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폐렴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병은 다 생명이 위험합니다. 잘못 다루면은요. 그런 것들. 그리고 2005년도에도 연설 도중에 쓰러지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드로지 리포트는 계속 보도를 하고 있고, 또 그러자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언론이나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서는 힐러리 클린턴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캠페인 진영에서 예를 들어서 캠페인 매니저인 라비 묵 같은 경우도 힐러리 클린턴이 이미 폐렴 진단을 받기 전에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 자문이었던 데이비드 엑셀로드,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주 강한 민주당이죠. 데이비드 엑셀로드가 트윗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폐렴은 항생제가 치료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폐렴에 걸릴 수가 있어요. 항생제가 치료할 수 있고, 또 본인이 폐렴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이제 잘 쉬고 하면은 회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엑셀로드가 지적하기를, 건전하지 않은 사생활 보호로 불필요한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것은 무엇으로 치료하냐.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진영이 뭔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투명하지 않게 해서 결국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까지도 문제로 만드는데, 여기는 치료할 약이 없다라는 것을 민주당의 데이비드 엑셀로드 전 버락 오바마의 자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이제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해드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65%에서 80%, 85%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가요?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도 나오기 시작한 얘기였습니다만, 오하이오주라든가 이 플로리다주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앞서가던 지지율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도널드 트럼프가 앞서갈 수도 있는, 물론 오하이오주에서는 must win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은 must win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비슷해지면서, 토요일 날 밤에는 정치 전문 굉장히 잘하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는 민주당이 힐러리 클린턴이 격전지에서도 도널드 트럼프를 이긴다고 안심할 수 없는 형편이 됐다. 제가 금요일 아침에 방송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이오와주에서만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1%포인트 힐러리 클린턴을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힐러리 클린턴이 앞서가고는 있지만, 지지율 격차가 이제는 완전히 한두 주를 빼고는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한 달 전에 비해서 오차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는 계속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텔시 클린턴의 집으로 가기 전에 또 힐러리 클린턴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에 대해서는 정말 개탄할 만하다. 어떻게 이제 그러한 사람을 지지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자 트럼프 진영에서 당장 무슨 소리냐. 모든 유권자들은 다 존중받아야지 되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가 어때서? 농부, 근로자, 선생님, 교육 적게 받은 사람, 많이 받은 사람, 광부, 뭐가 어때서? 라고 얘기하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단어 사용을 조금 잘못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여전히 한마디로 힐러리 클린턴의 입지가 격전지에서도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것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열정적으로 그가 어떠한 막말을 하던 어떤 악수를 두던 상관하지 않고 지지를 하는데,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열기가 점점 약해지고 엷어지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고민인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 LA 타임스는 일면에 그래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25포인트나 앞서가서 지지율이 58% 대 33%라고 하는데 아무 소용없는 얘기잖아요. 캘리포니아주는 뭐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라 누가 나와도 민주당이 그야말로 그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지금 그 제3당 후보를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라 지지하고 있다는 변화를 보여주는 기사를 맨 앞에 실었고요. 이제 힐러리 클린턴에게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은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예상보다도 더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58%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2009년도 7월만큼 그때 이후 최고예요. 2009년 7월이면은 그야말로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대통령에 취임하고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때를 제외하고 최고인 58%까지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10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을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가 높은 것이 2014년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플러스가 될 테고, 또 미셸 오바마도 지금 인기 있는 영부인이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위해서 흑인 그 젊은이들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등을 조금 돌리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미셸 오바마 여사가 스윙 스테이트에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젊은 유권자들에게 왜 힐러리 클린턴을 찍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번 주에 선거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 아주 지금 좀 그 곤란한 입지라고 할까요? 그러나 글쎄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만약에 그 남자였다면 언론이 그가 뭐 폐렴에 걸렸다고 이것을 대선에서 이제 새로운 이슈가 될 것이다 하는 정도로 끌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자기 때문에 뭔가가 약점만 보이면 이렇게 나온다 하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힐러리 클린턴은 너무 많은 것을 겪은 사람이고 그야말로 파이터, 전투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뿐하게 그 이길 것이고, 사람들 뭐 폐렴은 흔히 그 걸리는 병이고 안 알려진 병도 아니고 항생제로 치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하나를 넘고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금요일에 고든촵이라는 남한과 북한과 미국의 정통한 전문가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이유는 중국이 벌주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한 그 칼럼을 썼고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그와 비슷한 지적을 했고 그보다 하나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9.11 때 과연 미국의 그 선수들이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뭐 국민 의례죠. 말하자면 경의를 표하느냐 표하지 않느냐. 경의를 표하지 않는 선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북한이 이제 5차 핵실험하고 나서 미국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 오기 전에 G20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그밖에 다른 나라의 정상들을 만나고 그때 이제 그 북한에 관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말을 했고 그러자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미국은 다시 그 추가 제재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북한이 정말 웃기는 일이네. 의미 없는 행위네 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북한의 말입니다. 우리는 그 국가의 핵 파워를 성능보다
시기부터 그 강도까지 다 보여줬으므로 우리가 그 미국이 아무리 핵 위협을 하더라도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북한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번 그 핵실험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은 그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제목보다는 오히려 내용이 조금 더 그 인상적입니다. 제목 보면은 그 흔한 것 같아서 저도 하마떠라면 그 스킵할 뻔했어요. 왜 그 중국이 북한의 그 핵 야심을 막는 것을 거부하는가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북한이 예를 들어서 잘못되고 나라가 붕괴하고 하면은 이제 그 중국으로 몰려와서 말하자면 다른 나라들이 지금 유럽 난민 받기 힘들어하고 하는 것처럼 중국이 그런 부담을 고통 분담을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뭐 기본적인 것들을 상상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북한이 이제 지금 북한의 그 중국과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 북한의 그 관계자가 다시 그 중국의 외교부 관계자를 만났고 이 외교부 관계자는 굉장히 그 북한 대사 주중 북한 대사에게 굉장히 그 어떠한 그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듯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사실은 그 별로 중국이 할 일도 없다. 어떤 사람은 중국이 할 수 있는 지렛대 있다. 다만 쓰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이것도 해석의 차이일 수 있어요. 그런 그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카네기 센터의 국제정책, 그 베이징에 있는 그 이제 그 오피스의 그 탕자오라는 전문가 같은 사람이 중국도 사실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뭐 어떻게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북한과 90% 무역을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붕괴가 곧 그 중국의 고통이기 때문에 난민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또 다른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그 생존을 그 지키는 것 말하자면 중국의 북한은 필요악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홍콩에 있는 영남대학이요. 한국의 영남이 아니라 영남대학의 그 아시안 퍼시픽 전문가인 장바오후 교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지정학상 등으로 인해서 지금 그 미국과 일본이 가까워지고 미국의 아시아에 관한 관심 이런 등등 과거의 전통부터 시작해서 북한은 필요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이번에도 역시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유엔 같은 곳에서 북한에 관한 핵실험을 한 것에 관한 제재를 한다면 중국도 응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번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제재에 응했지만 중요한 것은 아주 뭐 북한의 국가 기간 산업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그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전부 그 어떤 그 루폴 같은 것이 있어서 빠져나갈 틈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번에도 또 중국이 그 남겨둘 것이다 하는 얘기요. 아무리 그 토요일에 중국의 외무상이 주중 북한 대사에게 이번 핵실험으로 또 그 국제사회의 긴장을 높였다라고 바깥에 그 대외용으로 싫은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중국에서 볼 때 북한의 진짜 그 위험은 북한이 어떠한 그 혼란을 겪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보다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거의 모택동은 그런 얘기했잖아요. 중국과 그 공산국가 북한과의 관계를 그야말로 그 치아와 그 입술과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모택동이 그 예전 사람이고 2006년도 북한이 이제 처음에 핵실험을 했었을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좀 걸끄러운 건 더군다나 이제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아주 뭐 나이조차도 불분명한 32살이라는 이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뭐 그야말로 아들보다도 더 어린 그런 그 나이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체면도 구겨지게 중국의 말도 때로는 거부하고 뭐 핵실험도 하고 해서 과거와는 그 다른 그런 관계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 70주년 그 당창건 행사 때 결국은 그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들이 그 군사 퍼레이드에 참여를 했잖아요. 어떠한 그 중국과 북한과의 브라더후드 같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요. 그래서 이제 아산 그 연구소의 정책 연구소의 그 고명현 씨 같은 경우는 북한 문제 전문가요. 중국이 쓸 옵션이 있다. 다만 쓸 뜻이 없는 것일 뿐이다. 중국의 그 국가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베이징이 공을 한국과 미국에 떠넘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외교 관계에서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는 그 상에서는요, 이렇게 떠넘겼다는 거죠. 이제 중국은 이미 핵을 가진 그 북한의 그 핵 파워라고 할까요? 핵 현실을 인정을 했으니까 지금 한국과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적 인내 다 했다고 하는데 핵을 가진 북한과 협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은 핵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핵 개발을 멈추게 하면서 딜을 할 것인가 한국과 미국이 선택을 해라 하는 게 지금 그 북한의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가볍기도 하고 현실적인 이슈부터 전하고 다시 사회 이슈로 가겠습니다. 이 많은 곳에서 그 지적들을 하죠. 저 사람은 어떤 타입이야, 저 사람은 어떤 타입이야 하는데 잡지 엔트로프르노라는 기업인이라는 그런 그 잡지에서 5가지 아주 그 전형적인 개인적인 타입과 비즈니스 이런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타입은 뭐 영적인 타입. 그래서 너무 그 모든 것을 그 아주 그 과대하게 부풀리지 않고 뭐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영화배우 짐 캐리를 예를 들었네요. 아니면 억만장자 그 폴 알렌이나 이런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할 때는 너무 이렇게 아주 너무 지나치게 저돌적으로 접근한다던가 이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주 겁나한답니다. 뭐지? 이거 뭐지? 하는 것이요. 마치 천국에 가 있는 것 같은 생각, 영적인 생각이 많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과는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도대체 저 사람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하고 대화로 그 문제를 조금 풀어야지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적합한 일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아니면 뭐 북키퍼 같은 것 그런 일들이요. 커스터머와 직접 컨택을 하는 것은 아주 줄이는 게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러브 타입이라고 해서 뭔가 아주 진심이 많고 의미를 찾고 하는 사람들, 우디 알렌 영화 감독 아니면 니콜라스 케이지 영화 배우가 그런가 보죠.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풍성하게 하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감성적이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편안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딱 문을 닫아버리는 그게 이제 러브 타입이라고 하는데 비즈니스를 할 때는 굉장히 친절하게 그 사람들을 서로 이해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 러브 타입 자체는 뭔가를 좀 과장하게 말하고요. 이 영적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려운 것이 뭐 전화 통화할 때는 그래요 하고 막 다 되는 것처럼 하다가 막상 팔로우업이 좀 잘 안 된다는 그런 그 단점이 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냥하게 들리고 하니까 다정하고 커스터머 서비스라든가 또 뭔가 이제 불만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접수받는 일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고 센시티브한 타입 아주 예민한 타입은 오히려 영적인 스피리추얼리티 타입과는 반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센시티브한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넓고 그래서 이제 그렇기는 한데 저 사람이 나와 대화를 하면서 뭔가를 나한테 얻어가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태도가 싹 바뀌고 많이 들어주고 받아주고 하다가 어느 한계에 차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딱 문을 닫아버리고 또 자신이 어떤 경우는 뭐 지적을 받는다던가 하면은 좀 굴욕 같은 것도 느끼기도 하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커미트먼트 타입 글쎄요 계속 뭔가 지속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이런 타입은 내가 옳고 당신이
잘못됐어 하는 옳고 그름이 너무나 그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좀 잘 믿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어서 내가 여기서 그 주도권이 있는 사람이야. I am the man in charge here. 뭐 실베스터 스텔론 같은 영화 배우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사람의 경우는 그 사람이 설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그러면 나중에 큰 코 닥칠 수도 있다는, 보복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요. 그리고 나의 아이디어도 저 사람의 아이디어로 좀 그 얘기를 해주고, 그러나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그 좋아하면서 다가올 사람 해서 이런 그 커미트먼트 타입의 경우는 아주 그 훌륭한 세일스 피플이라든가 매니저로 적당한데, 왜냐하면 계속 그 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팔로우업 같은 것을 해주니까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피하게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스타일, 그 퍼펙션 타입의 경우는 미국의 그 하원 의장이었던, 지금도 그 민주당의 하원 그 원내대표인 낸시 펠로시의 경우, 너무나 항상 그 완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좀 그 세심하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세심하다는 겁니다. 완벽주의자들이. 그리고 아주 쉽게 어떤 경우는 뭐 완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깨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거부당했다고 생각할 때도 완벽주의자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요. 그래서 그 완벽주의자 타입은 어떠한 그 조직을 이루어 나가는 거, 오거나이징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도 세심하게 디테일이 있는 것, 또 어떠한 그 양적인 것을 유지하는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것, 프로페셔널한 잡.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단점이 디테일에 너무 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부조화가 올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디테일에 신경 쓰는 시간이 너무 커서 뭐 큰 것을 놓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은 완전한 완벽주의자는 큰 것과 디테일을 다 갖고 가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런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의 결론은 사실은 이렇게 5가지로 그 개인적인 유형을 나눠보기는 했지만, 일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딱 저 사람은 저래 하고 항상 어떠한 그 틀 안에 가둬놓는 것도 사실은 그 완전하지는 않은 그런 대처다 하는 기사였습니다. 잠시 뒤에 911은 힐러리 클린턴의 새로운 건강 이슈도 내놨지만, 스포츠계에서는 과연 스포츠 선수들이 저렇게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일어서지 않고 존경심을 표시하지 않는데, 이것이 지난 주말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확대되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세틀 시학스가 이제 어제 그 마이애미 돌핀스와 경기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전부 누가 뭐라고 비난을 하던 선수들이 전부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되나요? 아무튼 그 팔을 이렇게 맞잡고 결국은 샌프란시스코 49ers의 그 쿼터백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경찰력이 소수인종들을 차별하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목표, 그런 마음을 전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의례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NFL 그 커미셔너를 포함했어요. 라저 그델이라든가 아니면 뭐 홀 오브 페임의 그 리시버 제리 라이스도 그랬고 또 뭐 쿼터백 드류 브리즈도 그랬고 러셀 윌슨도 목표는 알겠는데 방법이 틀렸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방법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그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계속 서 있지 않고 무릎을 꿇는다든가 서로 이렇게 인간 사슬 같은 것을 인간 띠를 만든다든가 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백인은 항상 법과 질서를 정의보다
앞세운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더라도 이 법과 질서에 따라서 국가에 대해서는 예의를 다 갖춰야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다 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라도 어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49ers의 그 쿼터백과 전에 그 칼리지 그 팀메이트였던 그 브랜슨 마샬이요. 브론코스의 이 선수도 수비수 결국은 이 그 쿼터백에 동조를 하면서 또 그 사회 정의를 더 좋게 하게 하는데 이제 쓰라고 돈도 기부를 하기도 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발리볼 플레이어 또 그 축구 선수들 심지어는 관중석에 앉아 있었던 뭐 참전 용사 같은 사람들도 저 선수가 맞아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쎄요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론은 반반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쪽의 여론을 오늘 그 USA Today가 일반인들이 USA Today에 보낸 그런 그 글들을 쭉 실었는데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그 사회 이슈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마땅한 장소에서 마땅한 방법으로 시위를 해야지 경기장에서 생중계되는 가운데 그게 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거 이것은 뭐냐. 그거에 그만큼 미국이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런 시위는 경찰국 앞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그 여론을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이 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참 의견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힐러리 클린턴의 그 폐렴 증세, 쓰러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가 남자였다면 거봐라 우리 후보가 폐렴 증상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911 이벤트에도 참여를 했고 이게 그 비아 그 텔레폰으로 캘리포니아의 선거 기금에도 뭔가 얘기를 할 것이다. 얼마나 훌륭하냐라고 얘기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는 동안에 혹시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은 전해드리기로 하고 그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두 번째 지진 많은 사람들이 그 여진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또 다른 지진이더라 했었던 강도가 5.8이었고 그리고 이제 지진이 일어났었던 그 현장인 80층의 아파트먼트의 뭐 10층이나 62층에 살고 있는 많은 그 주민들이 YTN과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분들은 모든 것이 뭐 집에 있는 것이 깨지지는 않았고 심하게 흔들렸고 어떤 분은 그 좌우로 흔들렸고 어떤 분은 이제 상하로 흔들려서 마치 그 아파트먼트가 붕 뜨는 것처럼 본인이 공중에 뜨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진도 뭐 4.8, 4가 조금 넘는 곳에서도 어떤 경우엔 그 지진의 그 성격에 따라서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내리고 깨지고 심지어는 집 안에서도 유리창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책들이 내려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죠. 그런데 강도가 그 5.8이었는데도 왜 그러는가 의문을 많이 가지실 텐데 물론 그 리터 그 진도 규모 이런 것을 이제 세계적으로 그 리터라는 찰스 리터가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의 지질학자가요 1935년도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진도가 4대 1대, 5대 1대, 7대 1대 노스트리치 지진을 경험하신 분들은 너무나 그 생생하게 그 진도 같은 것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 진도가 5.8에서 7.4, 7.2 이때의 그 강도 같은 것은 뭐 10배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지진의 그 진도 같은 것을 이제 완전히 그 절대적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그 찰스 리터 거에다가 그 국가마다 약간 그 국가의 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정에 맞춰서 수정된 형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미국과 같은 거대한 땅덩어리와 평가를 하자면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뭐 5.8의 지진이 어디서 일어났다. 만약에 로스앤젤레스 지역 지점에서 비슷한 곳에서 일어났다. 진앙지가 그럴 경우 널리 이렇게 퍼져가잖아요. 어디까지 느끼는 그렇게 그 생각하시면 경상북도 뭐 울산 인근과 서울, 더군다나 이제 서울은 인구가 집중적으로 그 살고 있기 때문에 수천만 인구잖아요. 당연히 그런 그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상상 내지는 그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정말로 이게 그 중요한 뉴스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어제 그 9.11 그 추도식 15주년이잖아요. 물론 그 대통령도 갔고 여러 가지 그 의미 있는 그 행사들이 진행이 됐고 말들도 오고 갔는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 이슈 하나 때문에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어제 아침 한 9시 그 30분경쯤에 행사장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1시간 30분쯤 그 행사장에서 서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나지 않았는데 행사장을 떠나니까 당연히 그 포커스가 집중이 됐고 행사장을 떠날 때의 모습도 힐러리 클린턴이 아파 보였고 대기하고 있던 자동차에 탔는데 그 자동차와 힐러리 클린턴이 있는 곳에 약간의 그 이제 발을 내려가야지 되는 그런 그 디딤목 같은 것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내려가면서 무릎이 휘청했고 신발도 벗겨져서 MBC 텔레비전은 신발 벗겨진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는 차 안에서 뭐 실신한 상태였다. 그를 그 옆에서 그 경호하던 경찰에 따르면 졸도였다. 이런 그 표현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뉴욕에 그 딸 그 첼시 클린턴의 집이 있기 때문에 첼시 클린턴 집에서 90분 동안 휴식을 하고 나오면서는 뭐 뉴욕의 날씨가 뷰티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수없이 도널드 트럼프가 특히 올해 1월부터는 힐러리 클린턴이 뭐 에너지도 부족하고 많이 아프다. 뭐 연설할 때마다 기침하고 2012년도 국무장관일 때도 그때도 뭐였죠? 그때도 아파서 아무튼 한 달 동안 12단계의 그런 그 수정된 그 메르칼리 진도로 사용이 되고 한국에서도 2001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진도를 제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지진대에서 그 지진대라는 것은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미국처럼 큰 나라인 경우는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른 그 지진대가 있잖아요. 최근에는 뭐 산타모니카 지역에서도 새로운 지진대가 나왔다. 뭐 강하다. 생각보다 강하다 하는데 그런 차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진도가 5.8로 상당히 그 강했어도 캘리포니아에서 경험했었던 그런 것들과는 달리 그 인명 피해라든가 재산 피해는 그다지 예상보다는 그 캘리포니아 주민이 생각할 때는 크지 않았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북 울산 그쪽 지역이잖아요. 그 공장에서 벽에 금이 가고 이런 것들이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주 그 오렌지 카운티 풀루턴 그때 진도가 몇이었죠? 5.8까지는 안 됐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모든 그 아파트먼트도 전부 그 금이 가고 했었잖아요. 이런 것까지는 이제 날이 밝으면 한국에서 저녁 때 발생을 했고 이미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지금 여름이 아니니까요. 밝으면서 그 정도는 많이 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일단에 어떠한 그 떨어지는 물건에 맞았다든가 텔레비전 이래서 병원으로 옮겨진 그 환자는 있지만 큰 그 부상은 이번 지진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그 정도 말씀드리고 지금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또 메신저가 다 한 1시간 정도는 중단됐다가 다시 가동이 되니까 혹시 주말에 많은 것으로 바쁘셔서 미처 신경 쓰지 못하셨고 아침 뉴스도 스킵을 하셨던 그런 분들께서는 한국에서 5.2와 5.8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느꼈다 하는 것이 이제 한국적인 표현이잖아요. 전국에서 느낄 수밖에 없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캘리포니아라는 나라랑 비교할 때도 면적의 그 차이, 면적은 다 작지만 인구가 너무 많이 몰려 살기 때문에 그 작은 면적에요. 그 이제 상대적인 평가로 보면 홍환이나 결국은 장염, 그 바이러스성 장염 때문에 실신할 때 그 머리를 어디에 부딪혀서 이제 뇌진탕, 그
설전까지도 나왔었고 한 달 동안 장관 업무를 보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2013년도에 완전히 회복됐다는 그런 건강 진단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연설 도중에 자주 앉아 있고 뭐 등에 벽에를 받치고 후보가 앉아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보이고면서 건강 이슈가 문제가 됐었는데 어제 중요한 행사장에서 행사를 다 치르지 못하고 나갔고 거의 실신 상태였다고 하고 하니까 워싱턴 포스트도 더 이상 힐러리 클린턴의 건강 문제는 그냥 루머가 아니라 이제는 공식적인 대선 캠페인의 이슈가 됐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 캠페인 측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빨리 후보의 건강 상태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첼시 클린턴의 집에 가서 쉴 때도 그랬고 쉬고 나와서도 계속 이게 너무 더웠기 때문에 굉장한 더위를 먹었고 또 어떠한 탈수 증세가 조금 있었다. 어제 힐러리 클린턴이 뉴욕에 911 추도식에 참석했을 때 뉴욕이 실제로 더웠습니다. 아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82도가 됐으니까 굉장히 더웠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그리고 나서 어제 일요일 저녁이 돼서야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의사가 힐러리 클린턴이 사실은 금요일에 폐렴 진단을 받아서 항생제를 투여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차이가 지금 많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 정도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도 그것도 왜 의사가 폐렴 이제 진단을 받았다라는 것을 밝히게 됐냐면은 비디오 테이프가 나오고 나서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사람들의 부축을 받는 장면, 신발이 벗겨지고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누워버리는 이런 장면들이 드러나고서야 폐렴 증세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AP통신을 비롯해서 CNN 방송이라든가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어제 열린 911 추도식에서 거의 실신 정도의 컨디션으로 행사장을 일찍 떠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의사는 폐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폐렴 치료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캠페인 일정을 취소했고 폐렴 증상은 건강 이슈를 캠페인 이슈로 공식화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밝혀지기 전까지는 폐렴 증상도 숨겨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 스윙 스테이트 유권자의 지지율 격차는 주말을 지나면서 크게 좁혀졌습니다. 911인 어제 시애틀 시역스 선수들은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모두 경찰의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49ers 쿼터백이 시작한 국민의례 거부는 풋볼에서 축구, 발리볼 선수, 참전 용사에게까지 퍼져갑니다. 반면 USA 투데이는 목적은 숭고하나 방법이 잘못됐다는 여론을 실었습니다. 북한은 최근 5차 핵실험에 대해 미국이 더욱 강한 제재 위협을 하자 북한은 의미 없는 행위라고 비웃고 또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LA타임스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중국이 벌주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전하고 중국은 이미 핵국가 북한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5가지 개인 유형과 비즈니스 관계에 관한 흥미있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전해드린 헤드라인 뉴스 모든 것에 앞서서 아마 라디오 방송국 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전부 한국에서 발생한 오늘 새벽에 2차례였었죠. 1시간 간격으로 3시 때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4시 때에 5.2도와 5.8도의 그야말로 강진이죠. 그런 지진 이후의 속보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모닝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렸기 때문에